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일본에서 유행한 신드롬인데요. 많은 일본인들은 영상 미디어 등을 통해 프랑스 파리를 배우고 접하면서 매우 아름다운 도시에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파리에 방문한 일본인들은 파리의 지저분한 모습에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일본인들이 프랑스에 대한 이유 없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 여성인데요. 그녀는 일본 우익 활동을 하며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 매 순간이 논란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이고 이름은 사쿠라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내 우익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저희 가치관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나 싫어하면서도 한국 여행을 가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한번 한국에 놀러오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고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의 국민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가 길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매우 활기차고 세련된 나라라는 감상을 가졌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인간성은 최악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인에 관해서 보고 배운 것만 나열해 봐도 한국인은 차별주의자다, 한국인은 폭력적이다, 한국인은 사기꾼이다 등등 한국인은 최악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에서는 식사와 쇼핑을 즐기는 정도로 끝내고 한국인에게는 별로 관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식사를 즐기거나 유적지를 관광하는 등 한국인과 관련된 것을 피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일제 전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너무나 당황해 버렸습니다. 여행지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기꾼이 많다는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오면서 가져온 현금은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밖에 카드까지 한 번에 잃어버려 저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귀국 예정일은 내일 모레였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호텔비와 비행기 티켓은 미리 선불로 결제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식사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호텔에 계속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곳은 용산이었고 제가 투숙했던 호텔이 있던 곳은 잠실에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택시로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서 찾아가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지 답이 안 나와서 용산역에서 주저앉아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출입구 근처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보고 자리를 비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아래로 숙인 채 필사적으로 한국어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고함을 치려나 어딘가로 끌려가는 건가? 혹시 폭력을 휘두를지도 몰라서 저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역무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역무원의 얼굴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역무원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모습의 역무원을 상상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안심해서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역무원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서 괜찮아요 라며 저에게 사정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용산에서 관광을 하던 중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돈이 없어서 호텔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등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역무원이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짓더니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무원은 가지 않은 손짓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흘린 눈물이 공포에서 해방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냥함에 대한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무원은 제가 파출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작은 지도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친절한 영무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무원의 도움으로 힘을 낸 저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에게 지갑을 떨어뜨린 것과 어디쯤에서 떨어뜨렸을 것 같은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번역기를 쓰면서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귀찮은 얼굴을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지갑을 잃어버린 후 1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작 이 1시간 동안에 제가 30년간 믿고 있었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변화해 가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호텔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안심하고 푹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전날 받은 2만 원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나니 제 수중에 있는 돈은 겨우 10,000원뿐이었습니다. 귀국은 다음날 밤이었기 때문에 이틀 식사를 이 돈으로 마쳐야 했는데 일본에 귀국한 뒤에 집까지 돌아갈 교통비 등을 생각하면 1만 원이라는 돈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던 한국인 여성에게 SNS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메시지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꽤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상에서 만난 것이 대부분이고 서로의 본명도 모르고 그녀가 한국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분 후에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대화가 오갔는데 그 내용은 큰일 났네요.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3시간 정도 걸릴 테니 기다리고 있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걱정이라며 3시간을 걸려 만나러 온다니요. 어제 영무원과 경찰 그리고 오늘의 그녀까지도 한국인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냐고 물어본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저는 일본인 우익에게 굉장한 환멸을 느낍니다. 일본이었으면 역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에게 향하는 것은 경멸이나 호기심의 시선일 것이고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파출소에 뛰어들어오면 적당히 응대하다가 돌려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초면인 사람을 위해 3시간이나 걸려 만나러 와주는 사람은 일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연락을 보내도 무시해버리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차단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의 인간성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녀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제 또래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려고 다가가자 저를 알아봤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당사자인 듯이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쁘면서도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공감하고 느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거나 패자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많이 보았지만 진심이 선한 사람은 만나기 힘든 법입니다. 저희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표정과 바디랭귀지 덕분에 내용과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관광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선물도 못 샀지만 그녀와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왠지 처음으로 존경스러운 친구를 만났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돌아가면서 무슨 말과 함께 방에 편의점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지하철 개찰구 밖에서 몇 번이나 감사를 표하면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그녀가 가져다 준 봉투를 확인하려고 열었는데 거기에는 김밥과 과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주스 등 2일 동안 지내기에 충분한 먹을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직접 저에게 주겠다고 하면 사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식 봉투에 몰래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즉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에 돌아가면 돈을 꼭 갚을 테니 계좌번호나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일본에 놀러 가니까 그때 대접해줘요. 이 답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기뻤습니다. 우선 다시 그녀와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를 끼친 채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 여러 가지로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몇 번이나 울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이때는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의 여러 은인들 덕분에 무사히 일본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저에게 서프라이즈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갑이 국제우편을 통해 돌아온 것입니다. 지갑을 열어보고는 한 번 더 놀랐는데 지갑 속에 있던 돈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갑을 주운 누군가가 돈은 하나도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여행에서 저는 완전히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생겨버렸습니다. 여행지에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리는 건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인데요. 다행히 친절하고 정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도 처음에 언급했지만 왜곡된 미디어와 우익 커뮤니티로 인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진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리 증후군과는 반대로 한국에 와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감동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는데요. 파리 증후군의 반대말로 한국 증후군이 등장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